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러시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푸틴은 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되었으며 과거의 러시아의 우호적이었던 많은 나라들마저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옹호하는 나라들은 중국이나 벨라루스 등 세계적으로 평판이 나쁜 나라들만 모였으며 러시아의 경제는 순식간에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루블화의 가치는 폭락하여 순식간에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오가는 쇼핑몰에서 루블화를 뿌리는 사람마저 나타났습니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찍힌 해당 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뿌려지는 돈을 보고도 누구도 죽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돈이 떨어지는데도 사람들이 무관심한 이유는 그만큼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며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례없는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로 러시아는 심각한 불안 가능성에 직면했으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디폴트 선언 가능성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IMF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러시아는 자멸할 수도 있다는 보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는 총칼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위기를 틈타 일본이 러시아의 도발을 감행하다 큰 위기 상황을 맞고 있어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자초한 이번 도발에 러시아가 군사작전으로 회답을 하자 갑자기 한국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를 건드리다 역으로 일본의 위기가 찾아온 황당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심각하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고 우크라이나를 무장해제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던 푸틴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전쟁이 예상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러시아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의지와 전력을 과소평가했던 러시아는 곳곳에서 패주하고 있으며 탈영을 하거나 전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항복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러시아군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군의 징집병들은 이번 전쟁 그 자체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으며 전쟁 같은 건 원치 않았던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간 러시아의 수뇌부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활약은 생각 이상으로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곳곳에서 박살내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 다연장 로켓, 트럭 등의 군용 차량은 이미 수천 대 이상 손실을 입은 상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우크라이나가 얼마 못 버틸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의 시작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국방부와 군의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고 우크라이나의 각종 은행의 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하여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스템과 사회 중추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우크라이나의 각종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를 혼란시킨 후 침공을 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급속히 붕괴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생각보다 러시아 군대가 강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과 같이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현대전은 러시아에게는 불가능한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계 2위 수준의 거대한 몸집의 군대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국방 예산입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최첨단 무기는커녕 대부분의 무기가 냉전 시기 소련 시절에 생산한 무기들이며 이것들을 조금 개량하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무기는 30에서 40년 이상 낡은 무기이며 보급도 형편없어 유통기한이 7년이 지난 전투 식량을 병사들에게 쥐어주고 작전을 수행하게 하는 등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러시아의 군사력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던 러시아군은 그 거품이 걷어지자 실상은 생각보다 약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단순히 병력과 장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전쟁 장비와 보급물자를 지원해야 전선을 유지할 수 있으며 폭탄이든 장비든 식량이든 모든 전쟁은 엄청난 돈을 써야 지속이 가능합니다. 전쟁도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방 세력은 러시아와 직접 총칼을 마주하지는 않지만
이미 경제적인 제재로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증권거래소는 지난달 28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화폐 가치는 급락하고 물가는 뛰고 있고 서방 기업들은 철수를 하며 러시아인들의 삶이 순식간에 고달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상황은 러시아판 고난의 행군이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큰 체급의 러시아군을 상대로 매우 잘 싸웠지만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대로 전쟁이 지속될 경우 시간은 걸릴지언정 패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제재와 더불어 전쟁 비용을 점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상황이며 서로 간의 협상 조건을 한 발씩 양보하면서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시작으로 남동부 지역의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미천을 드러내게 되었고 러시아의 쇠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미천이 드러나자 가장 먼저 이빨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일본입니다. 러시아와 오랜 기간 동안 영토 분쟁을 치르고 있던 일본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인 쿠릴열도를 되찾겠다며 러시아에 대한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칠러 성향을 보이던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러시아의 등을 돌리자 발빠르게 러시아를 손절하며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식 명칭은 쿠릴열도, 일본식 명칭은 북방 영토인 이곳은 한동안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쿠릴열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일본 정부의 쿠릴열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이 기회에 일본이 쿠릴열도를 차지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에 대한 전문가들은 친한 척하고 가까이 지내더라도 상대가 약해 보인다 싶으면 바로 물어뜯는 일본식의 외교적 본능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생각하던 러시아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생각 이상으로 형편없었기에 일본은 바로 러시아를 손절하고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올바른 결정이며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발빠르게 일본은 항공자위대 소속 KC-767 공중급유기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방탄조끼와 헬멧을 실어 지원을 보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원조할 때 일부러 러시아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민항기 편으로 보내는 것에 비해 일본은 대놓고 군용기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공중급유기를 파병 보낸 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중인데요. 이 같은 일본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러시아를 도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 러시아를 자극하고 쿠릴열도를 획득하려는 속셈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도발은 순식간에 잠잠해졌으며 오히려 일본 전역이 비상이 걸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러시아가 쿠릴열도에서 미사일 연습을 발표하자 일본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느라 아시아에 신경 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아직 일본 정도는 상대할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난리가 난 일본은 러시아가 홋카이도를 침공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보내며 비상이 걸렸는데요. 최근 러시아의 군용 헬기가 일본의 홋카이도 영공을 침범하며 홋카이도가 비상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소련이 무너진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방어 전력을 중국과 충돌이 예상이 되는 일본의 남부지방에 배치시킨 상태입니다.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혹시라도 러시아의 극동부대와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홋카이도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남아있고 북쪽에서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양쪽으로 포위된 일본은 일본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일본의 방어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군과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군축으로 자위대의 병력은 매우 약해졌으며 기강도 엉망인 상태입니다. 한국의 도움이라도 받지 않으면 유사시 홋카이도는 끝장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혐한 노선을 이어온 일본이 갑자기 한국에 친한 척하며
다가오고 있는 이유도 이런 비상 상황이 터지자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가 확전을 우려하여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도 괜한 자극을 하지 않게 조심하고 있는 마당에 일부러 러시아를 도발하고 있는 일본의 행위는 괜히 긁어 부스럼만 남기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